예, 그 최윤식 교수님의 이제 뇌과학으로 본 이제 호흡 명상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하고 많이 그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인성교육인데 결국에는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것은 최윤식 교수님은 첫 번째 봉우 선생님께 질문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이제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책보다 호흡이 급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30년 전에 이제 저도 대학교를 졸업하고서 산에를 들어가려고 이제 다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래서 봉우 선생님을 이제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연정원 그 사무실에서 바둑을 두셨어요. 수요일 날마다 나오셔서 바둑을 두셨는데 첫 번 일성이 책을 많이 보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얼마나 그때 좌절감을 느꼈는지, 아니 공부를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산에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책을 많이 보라니까 나는 공부가 안 될 놈이다, 공부해서는 안 될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산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도망가려고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공부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봉우 선생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성봉으로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거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수정봉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구봉 송익필 선생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전시에 뒤돌아서 도망가는 놈한테 제일 먼저 총을 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못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우지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윤식 교수님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갑자기 저도 기억이 났습니다. 봉우 선생님이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논의를 할 것은 앞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단학회 연정원이 이제 올해 들어서 새롭게 법인으로 이제 허가가 났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렇다면 우리 그 연정원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계획안을 들고 제가 왔습니다. 어떤 걸 누르는 거죠? 요것만 누르면 내려가는 거고. 예, 그래서 먼저 목차로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범인으로서의 이제 연정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떠한 취지, 그러니까 어떠한 취지에서 제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설계. 세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연정원 정관에 명시가 돼 있겠지만 새롭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를 잡으려면 교육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째로는 교육과정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인성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러한 이제 그 프로그램 안을 만든 취지는 어떠한 것이냐면 봉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전통 문화의 맥을 우리가 계승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 고유의 전인 교육 방법인 이제 현묘지도, 그 다음에 국선 화랑도를 계승하는 봉우 선생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가공인 정신수련 인증교육 프로그램이 확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봉선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연정원 단체는 공사 개념의 단체로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전 국민이 호흡 수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러한 봉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인단체로서의 정신수련 프로그램을 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끄럽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하루속히,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잘 정립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후속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어떠한 책임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중문화적인 정신수련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공인단체로서의 공인인증 정신수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선 그 교수님들이 발표해 주셨듯이 외국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이 정식 교육과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수련 프로그램이. 근데 정작 거기에 가장 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곧 우리나라에도 이 명상수련 프로그램이 제도권 교육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분명히 국가에서도 분명히 이제 둘러볼 겁니다. 과연 어떠한 것을 모티브로 할 것인가, 모델로 할 것인가, 그러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는 정신수련 단체의 수련법을 제도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공인단체, 정신수련 공인단체로서 이제 사단 법인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중문화적 정신수련 교육 프로그램 정립. 이것은 이제 봉우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임금이 행차가 나가기 전에 이제 그 고적대가 불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선전대가 앞에 피리를 불고 나가면 그 다음에 왕의 행차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K-팝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갔어요. 벌써 세계적으로 빵빠레를 울리고 나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본진이 나가야 될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선 교수님들이 발표해 주셨던 이런 정신수련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적인 선도 수련의 어떤 시스템으로 저는 분명히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도록 모른 척하고 지나왔죠. 근데 봉우 선생님 직접 뵙고서 공부를 배운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90, 100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한 10년이나 20년 더 지나가면
이것은 이제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이것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설계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의 맥을 계승하는 정통성을 확립하면서 이게 이제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근거를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현묘지도, 그 다음에 국선 화랑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전통적인 바탕 위에 동무 선생님 가르침을 탁 얹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현대 청소년과 대중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국가사회적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융합한 연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인성교육 인증 교육기관이 어디냐면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주에 있는 전주 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원대학은 분명히 확실한데,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서원대에서 인성교육을 3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전주대학에서 이제 그 인성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에서 제가 철학과를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이 철학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이제 대부분 도덕윤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도덕윤리 교육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교직 과목을 제가 한 5, 6년 정도 계속 가르쳤습니다. 도덕윤리 교직 과목이라 이 인성교육과 도덕윤리 교육이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이번에 주저주저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기를. 그러다가 연정원이 법인이 되고 사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아는 만큼만 떠들고자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사회적 인성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체계에 우리 그 동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뽑아내서 여기다 탁 얹으면 이 다음에 인증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국가사회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이제 동떨어지지 않고 현재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 위에 이제 봉우 권태훈 선생님의 이제 단전호흡법 또는 정신수련법 이게 탁 얹어지니까 여러 면으로 봤을 때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봉우 선생님의 가르침을 융합을 하자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제 주제에 넘게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한 3년 최초 3년 동안은 어떤 실험적으로 한번 체계를 잡아서 교육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또 다른 것, 또 시대가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젊은 세대는 M세대하고 G세대가 다르듯이 1년 터울도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3년 안에 거기에 맞게끔 또 새롭게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되 5년 안에는 최소한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5년이 넘어가면 아마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우리 연정원에서 이제 잘 수용을 하신다면 막차를 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외국의 그 명상교육이라든가 우리나라에도 일상생활이 전부 다 명상교육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제도권으로 체계적인 어떠한 시스템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향후 본 연정원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제도교육 공인인증 정기과정으로의 이제 활용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려면 사실은 전문학자들이 이제 들러붙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학자들과 연정원의
어떤 이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 구봉문화학술원에 지금 현재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거지가 파주인데 파주를 몇 년 동안 계속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거기서 어떻게라도 뭔가 하나를 이제 하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거기 근거지가 없다고 참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지만 이제 너무 열심히 한다는 게 소문이 나서 사실은 방촌 황희 선생 문중에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자기네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원장으로 계신 분이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인데 황희동 교수님인데 또 장시황수예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해달라는 걸 해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근데 왜 우리한테 왔냐면 강원대 김진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방촌 황희 선생이 청백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중 어르신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알고 보니까 그러면 학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제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이 나가자고 해서 따라서 나갔죠. 그래서 한 2년 동안 사무국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뭐냐면 왜 방촌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데 왜 교과서에 실리질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다. 방촌 할아버지가 유명한데 그 전문적인 연구 논문이 3편인가 5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도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채택을 할 때는 분명히 공식적인 학술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봉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연정원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우려면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방촌에서 1년에 한 10편 이상씩 해요. 저 상주에서 한 번 하고 거기가 둘째 아들 내고 그 다음에 남원 거긴 셋째 아들 내고 그 다음 또 파주에서도 하고 서울 문중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1년에 논문이 10편 이상씩 등재지에 계속 실리는 거예요. 지금은 한 200편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정원에서 사실은 이 전문 연구소를 하나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정원 본원에서 돈이 없으면 각 지구로 돌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광주지구에서 해, 올해는 부산지구에서 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야 그러면 그쪽 지구 회원들도 봉 선생님 하시는 거니까 참여도가 높아지고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그렇죠. 연구 실적이 있어야지 연정원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고 대중문화화할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들이 연구 논문을 써주는 게 국가적인 어떤 신뢰도예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적 제도 공교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나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실리고 그래야지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 나온 걸 모아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한 10편이나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내서 또 회원들에게 피드백을 주면 되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이제 주제 넘은 소리입니다. 봉호 선생님 문집을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해야죠. 나는 이거 왜 여태까지 연정원의 어르신이라고 그 이름 내세운 사람들이 뭐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글이 얼마나 좋은 글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봉호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 인문집은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선비들 보면 제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 그게 선생님에 대한 문집이에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1차적인 자료예요. 이게 연정원이 쓸 수 있는 1차적인 자료인데 이 근거가 있어야지 학자들도 연구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연정원 교육의 이념과 목적. 저는 이제 이념을 홍익인간 이념으로 잡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이념 1조 1항이 홍익인간 이념입니다. 이걸 바꾸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봉 선생님 말씀하신 게 대왕조님의 홍익인간 사상은 공자님의 대동사상이다. 이건 세계평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비춰서 홍익인간 정신이 이제 이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현묘지도 이제 국선 화랑도 전통 문화의 맥을 계승하고 봉오선사의 이제 가르침을 융합해서 현대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하고 건전한 심신수련, 역량, 함양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윤식 교수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덕체가 사실은 인성교육적으로 보면 서양의 도덕발달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적 방법, 정의적 방법, 그 다음에 행동적 방법, 이 세 가지가 모여져야지만 통합적인 도덕이 발달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말로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삼위일체, 아까 이제 다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덕체입니다. 지덕체. 그게 봉우선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화랑도가 화도, 낭도, 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 저 화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 덕성을 함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낭도는 심신단련, 도인법 수련, 그리고 도도는 조시호흡 수련을 통한 정신 함양 수련을 중심으로 해서 지덕체 3교의 전인 교육을 목표로 실시한다. 저는 이렇게 연정원 교육의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을 설계를 할 때 이제 화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도와 낭도와 도도 이렇게 해서 이쪽은 조식호흡 수련 공부, 이쪽은 체술 공부, 저쪽은 어떤 덕성 함양 이런 파트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교육 계획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정원 인성교육 과정을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간단하면서도 현대 청소년들에게 알맞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본능적인 존재.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이성도 포함하지만 본능이 분명히 있다. 이 본능에서 육체의 형기에서 나오는 어떤 의식주, 섹스와 관련된 이 본능을 잘 통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인간의 유학에서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최 교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기질지성이죠. 이 기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사사로운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을 절제, 통제, 제어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뇌과학 쪽, 그리고 아까 한방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좋은 체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교육계에서는 자기 존엄성, 자기 정체성, 자기 신뢰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들,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죠. 호모사피엔스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급변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이 멘탈을 얼마만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신호흡 수련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호흡 이전에, 호흡 공부 이전에, 도입법 이전에 이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에서.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정신수련이 필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 어떤 조식수련의 이제 실천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동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윤리적 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덕발달 구성 4요소 중에 이제 하나로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치를 이제 다른 가치들보다 우선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수련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자는 아주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민족 정체성에 대한 동일성,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통문화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봉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봉 선생님은 근현대를 살다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민족 계몽 정신 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봉 선생님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신을 계몽해서 세계 평화로 나가게 하자, 이런 일꾼으로 가자.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홀 니케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은 독서를 통한 이제 동일성이라고 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이 동일시, 자기 아빠를 보고 동일시, 자기도 어떤 정체성을 형성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화랑도나 토종 선생이나 남명 선생, 율곡 선생, 우계 선생, 고청 중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면, 그러한 강의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 저절로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신수련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을 이제 고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전을 통한 정체성. 이게 이제 폴 리케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독서를 통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고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되고 싶어,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봉호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과 중용과 그 다음에 용어 비결은 표리관계다. 호흡 공부를 하려면 이 책을 읽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전 강독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그 다음 이제 정직의 덕성하냐, 사실은 제가 이제 정직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나왔냐면 한 10년 동안 강의한 걸 모아서 썼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구봉 선생님의 직도였습니다. 그래서 직을 풀어보다 보니까 이게 정직이죠. 그래서 주역에도 나오고 경의직내 의방해해서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그 이전에 요임금, 순임금 시대 백성들은 모두가 다 직도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인간의 삶 이 자체가 직이다. 맹자는 호연직을 직으로 기른다. 주자는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육아학문의 가장 핵심 요체는 직 한 글자다. 그래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어요. 그걸 받아서 계승한 사람은 태계도 아니고 율곡도 아니고 구봉 송익필 선생이에요. 그래서 사기 김장생의 첫 번째 아들, 일찍 죽은 김은이라고 있습니다. 김집 말고. 이 김은의 자를 직백으로 지어주면서 글을 내려줘요. 이게 기후 유학자의 오늘날까지도 직제, 지강명, 무슨 직자를 넣어서 호도 짓고 자도 짓고 서재 이름을 쳐서 오늘날까지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져보니까 직은 저는 이제 공명정대로 풀었어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바르고 밝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덕성 교육으로서 정직은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교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밑에 봉선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도
내가 혼자 무엇이 돼서 산에 들어와서 공부 성공해가지고 뭐가 되겠다. 도둑놈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과 똑같죠. 그런 수련생은 배출하지 말자는 거죠. 공이 먼저 앞이고 그 다음에 사가 뒤에 서는 사욕을 버려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류의 덕성 함양의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연정원 회원으로서의 어떤 협동심을 발휘하는 책임감과 선도 수련인으로서의 책임감, 협동심,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이제 시스템에 이게 국가 교육적인 인성교육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공동체 역량, 협동심 이런 거죠. 책임감. 봉 선생님 가르치면서 그냥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련인에게는 진사, 그 다음에 도반이죠. 그 다음에 자성, 자기의 어떤 정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공부 성공 못한다는 얘기죠. 그 결국엔 도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협동심을 발휘하게 하고 공동체 역량을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룡부선 스토리텔링도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종 선생님 이제 스승이죠. 우리는 그냥 토종 비결만 진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 토종 선생님이 쪽배를 타고서 금강을 따라서 금강 하구에서 거슬러 올라와서 저쪽에 문이 대청호 있는 댐까지 올라와서 동춘탕 그 송중길 때 이제 가르침도 전하죠. 소금 팔러 왔다가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사계 김장생이 대전 지역에 유학이 뿌리 내리기 전에 고청 선생을 통해서 그 호중에 그러니까 기호의 중앙 지역에 유학을 다 뿌리를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대전에 있는 모든 선비들이 고청 선생을 다 스승으로 알아요. 근데 한미한 집안이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따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고청 선생님이 주자영정을 남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문헌에 나와요. 인정을 안 해요. 왜? 주자를 향교, 국립학교 빼고 서원, 사립학교에서 최초로 봉안한 사람이 고청 선생님이에요. 근데 현재 저 주자의 그 초상화가 9점이나 있어요. 저 공암에, 충현서원에. 이러한 것들이 재미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남명 조식 선생과도 교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집에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종 선생과 고청 선생이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 남명 선생이 살림처사라고 말만 하는데 가서 보니까 비단 방석에 보료를 쫙 깔아놓고 있더래요. 거기 가가지고 오줌을 싸고 오신 것 같아요. 진흙발로 밟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할 사람은 고청하고 저 토종 선생밖에 없다는 게 나와요. 재밌습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도 해주면 어떠한 선도 수련인의 정체성으로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련인과 선후배 상호 간의 소통 역량이죠. 이것도 사실은 상호 연대감 그리고 교학상장이라고 해서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서로 같이 함께 도의지교를 이제 함양을 할 수 있죠. 대표적인 분들이 저 세 분입니다. 그래서 구봉 선생님과 우계 선생님과 율곡 선생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유학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것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잘 이야기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 미래사회에 이제 공헌하는 책임감과 리더십 역량 이것을 함양하게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거거거중지 행행리각이 이제 나왔지만 저것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세대 버전으로는 저걸 뭐라고 풀어야 될까요? 최임식 교수님. 거거거중지 행행리각 젊은 세대 버전으로 바꾸면 힌트 축구 월드컵 중꺾마라고 합니다. 중꺾마
중도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거중재 행위가 젊은 세대에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작지불이라는 것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지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후속 세대 수련 양성을 위한 전문 수련 교육 역량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열외지만 이제 문화 콘텐츠 창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최윤식 교수님이 한 번씩 읽어봅시다. 그게 이제 슬로건이 되고 이제 구호가 되고 사자성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정체조라든가 이건 아마 이거 안 하는 단체는 없을 거예요. 이거를 DVD로 찍어서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서 회원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이제 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수님들과 연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로 이게 따로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인성교육진흥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역량, 그 다음에 핵심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명상수련 국가교육논거는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도 교육에서도 벌써 시작이 됐어요. 2018년도에 중학교 도덕에 스스로 깨닫는 마음빼기 명상교실이라고 나옵니다. 벌써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문교부에서도 명상수련을. 그러면 이 얘기가 벌써 18년도에 나왔으면 5년이 지났죠.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 보세요. 사단법인 전인교육학회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법인단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연정원 수련 교육 체계를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